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주 증시 흐름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확실히 미증시와는 약간 좀 동떨어진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올라도 오른 것 같지가 않은 기분이 들 정도로 국내 증시 투심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 시장들은 어떻게 좀 살펴보셨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올라도 오른 기분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이 미국 시장만 올라가는 게 너무 속상하죠. 미국 시장은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S&P 500,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국내 시장은 떨어질 때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같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너무 더 속상하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처럼 같이 떨어지고 같이 횡보했으면 좀 덜 속상했을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시장은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국내 시장은 떨어지기만 하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그런 속상한 시장이 펼쳐지는데 사실 국내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국내 시장이 왜 더 약한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국내 시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는데 그 섹터들이 우선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근데 국내 시장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누가 제일 높으냐라고 물어보면 1번이 반도체고요. 2번이 2차 전지고 3번이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서 누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으냐? 그러면 1번이 2차 전지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2번이 반도체가 된 거고요. 근데 코스피의 2번과 코스닥의 1번이 2차 전지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어젯밤에 테슬라 실적도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는 분위기가 안 좋은데 국내 시장은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좀 더 약한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은 MS 시총 3조 달러 돌파했죠. 애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MS, 애플 이런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반도체 2차 전지 말고도 강한 이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가 있고 종목들이 있고 이 종목들이 또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국내 시장은 그런 종목들이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선방은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상황도 아닌데 미국 시장 같은 분위기가 나오려면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이 양봉을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국내 증시엔 부재하다라는 점.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과 2차 전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 중에서 상승을 많이 하는 종목이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좀 약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수급적으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이 나쁘진 않았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매수를 했는데 매수 금액이 계속 줄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7천억 순매수를 했고 월요일에는 3천억, 엊그제 23일에는 1,400억이고요. 24일에는 700억입니다. 계속 반씩 줄죠. 이렇게 줄어드는 외국인 매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은 8포인트 하락했고 화요일은 14포인트 올라갔고요. 수요일은 8.9% 하락했고 하락이 좀 더 크죠. 그러면서 이 시장 퐁당퐁당의 모습은 보여주고 횡보하는 모습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은 그래도 좀 약한 모습들, 힘이 좀 빠진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고요. 이 거래대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9조 원을 좀 넘었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8조 4천억, 화요일은 8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7조 4천억으로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증시 계속 가는데 국내 증시 갈 것 같은데 사면 떨어지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거래대금 수급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물은 퐁당퐁당이었습니다. 월요일은 387억 원 매도했고 화요일은 2,057억 원 매수했고 수요일은 977억 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현물에서는 매수든지 매도든지 특정한 방향을 나타내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점.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그래도
뭐 금융 현물 선물에서 외국 기관은 계속적으로 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뭐 물론 이제 매수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기금이 금년 들어서 24년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매도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 월요일에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8억 순매수로 돌아섰고 화요일에는 624억 순매수. 뭐 어제 같은 경우 61억 매도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연기금의 매도도 좀 멈췄다라는 점. 그러니까 주가가 좀 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확실히 좀 덜한 건 맞는데 상승을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기관의 고민이 사실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 수급에서도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목을 살펴드리면 이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주에 순매수 최상위에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순매수 많아요. 2,185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18억 원 샀는데 뭐 둘 다 삼성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산 이유는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점. 국내에서 뭐 어떤 섹터가 그럼 가장 안전하냐, 가장 괜찮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1번이 누구나도 1번이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에 있어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매수 2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좋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와 이 한미반도체,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지난주에 어떤 종목이 좋았느냐라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은행하고 보험이 좋았거든요. 은행주들이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까지 이 은행주들에 대한 순매수가 매수 상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더뎌졌죠. 예상보다. 금리 인하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상만 많이 했다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6회에서 이제는 3회 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고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 이상까지 갔다가 이제는 40%까지 떨어졌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은행주와 보험주, 미국에서도 뭐 은행주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매도로 돌아갔을 때는 매도에서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눈에 띄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LG화학도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수급적으로도 펼쳐졌고요.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삼성 SDI는 1월 2일부터 1월 24일까지 외국인이 전거래일 매도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외국인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한 적극도가 좀 더 떨어져요. 외국인보다. 외국인은 그래도 4일 동안 매수를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 4일 동안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매도가 퐁당퐁당이었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우선 뭐 은행주는 잘 샀어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렇게 은행주들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샀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좀 특징이 좀 별로 없는 굉장히 낮은 금액의 매수를 보여줬고요. 이 코스피로 매도로 갔을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래도 팔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이 두 종목이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좀 팔고 그 외의 종목들 수익률을 위해서 좀 맞추기 위해서 이쪽을 좀 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더 사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사실 하락할 때는 좀 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61선이라는 지지선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덜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주에는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약한 모습. 그러니까
이 월요일과 수요일 하락하고 화요일 상승한 모습은 비슷한데 화요일 상승이 거의 강보합권이었죠. 그리고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월요일 날은 매수했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은 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약한 모습. 61선 지지했다라는 점 사실 이거 하나만 뭐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나머지는 좀 부정적인 쪽으로 수급적으로는 가깝고 매도 금액도 거래대금도 10조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에는 12조 8천억, 화요일에는 11조 7천억, 그리고 수요일에는 10조 6천억이거든요. 이 3일 동안 거래대금이 다 10조 원 넘었다라는 점은 뭐 시장에 그렇게 막 한 발 뺀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이게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매도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좀 늘어난 이런 모습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매매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 사실 특징적인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에코프로만 이 매수 종목에서 이 코스닥 외국인 매수 1위가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가 881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2위부터는 제가 왜 특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순매수를 따졌을 때 HPSP가 순매수 2위인데 115억이고요. 3위가 아프리카TV가 92억이에요. 100억도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순매수만 좀 특징적인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보면 에코프로가 매수 2위입니다. 110억 순매수했고 매수 1위 종목이 사실 종목이 좀 눈에 띄죠. CJENM이 매수 1위인데요. 115억입니다. CJENM 같은 경우는 이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도 3일 동안 상승을 했고 기관이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습니다. 3일 동안 3일 내내 순매수를 하면서 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빼고 보면 CJENM은 실적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인데 자금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가죠. 이렇게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느냐.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좋게 나오거나 향후에 좋게 나올 종목들 위주로만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게 CJENM에서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모두 금액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좀 한 발 빼는 분위기가 코스피보다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2주 중반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시장 흐름들 수급과 함께 살펴주셨는데요. 확실히 국내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수급적으로도 사실 아주 큰 특징을 잡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한번 말씀 주셨던 대로 테슬라가 실적이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시간외에서도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25일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테슬라 실적 나왔는데 걱정 많이 했었죠, 사실. 테슬라 실적 걱정했는데 사실 걱정만큼 안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는 256억 달러 매출이었는데 발표된 게 251억 달러 매출이고요.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는 73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이 발표된 건 71센트 예상을 했습니다. 어닝 쇼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가 6%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은 물론 이제 시장에서 좀 좋지 않은데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었죠. 25,000달러짜리 전기차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전기차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이 보급형 전기차가 출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보급형 전기차 나오면 장단점이 있어요. 전기차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좀 더 잘 팔리겠죠. 그러면 매출액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순이익은 줄어들어요. 확실히 비싼 차 잘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 순이익이 늘어나는데 순이익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장단점이 좀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 시간 외에 그리고 오늘 밤에 펼쳐질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 주가는 좀 잘 봐야 되겠죠.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한다 그러면 국내에서 부진한 이런 2차 전지주도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의 분위기로 보면은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조금 더 중요해지니까요. 시간의 흐름들 주목을 해보시면서 테슬라까지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무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테슬라 실적이 어쨌든 간에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2차 전지 어제 살짝 반등 주긴 했었거든요. 2차 전지 종목들은 흐름 어떻게 가게 될지도 함께 전망해 주세요.
네, 우선 국내 증시가 2차전지 관련 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부진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고 2차전지 소재 관련 주가 실적 부진했죠. LNF가 지난해 매출이 4조 6천억이고 영업손실이 2,241억 원으로 4년 만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안 좋았던 점이 2,503억 원 규모의 재고평가 손실인데요. 안 팔린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소재가 잘 안 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질이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도 이 영업 손실이 한 400억대로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 수출 단가도 떨어졌고요. 양극재 판매량도 줄어들었습니다. LNF와 마찬가지로 잘 안 팔려요. 이 실적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셀업체들, 그러니까 이 소재업체들 좋지 않고 셀업체들도 실적 안 좋았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실적이 좀 반등이 필요한데 실적이 확실히 안 좋으면 실적 시즌에 실적 안 좋으면 이보다 안 좋은 악재가 없죠. 굉장히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테슬라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기차 판매량이 돌아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이 좋아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우선 첫 번째로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점, 이 매출액이 올라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갈 때까지 아니면 테슬라 주가가 그래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미국의 전망이 이제는 매출액이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매출액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때까지는 전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셀업체도 그렇고요, 소재업체도 그렇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각,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테슬라는 이렇게 좀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추월하는 등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들만 보더라도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장도 국내 증시 잘 대응을 해보시고요. 내일 뉴욕 증시에서도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매크로적인 환경까지도 함께 평가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